반지 하나만 잘 껴도 우리의 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착용하고 있는 반지에도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고, 특히 절대로 착용하지 말아야 할 반지의 종류와 착용하면 건강과 재물운에 효과적인 반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의미에 따라 반지를 어느 손가락에 껴야 하는지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리의 전통 학문에는 수상학이란 것이 있는데, 이 수상학에서 바로 반지의 종류와 손가락 위치에 따른 운의 상승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상학은 주로 손금에 따른 우리의 운세와 운명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손금뿐만 아니라 반지 또한 잘 착용하면 우리의 부와 번영에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러한 반지 착용법, 즉 내 운을 떨어뜨리는 절대로 착용해선 안 될 반지 종류 4가지와 착용하면 건강과 재물운에 효과적인 반지 종류 3가지, 그리고 어느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해야 효과적인지까지 전부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그 모양과 종류에 따라 내가 착용해선 안 될 것이 있고 멀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반지는 내 운을 살려주고 기운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착용하셔야겠죠. 부자들은 반지를 어느 손가락에 착용할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절대로 착용해선 안 될 운을 떨어뜨리는 반지 4가지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이런 반지를 착용하고 있진 않았는지 꼭 점검해 보세요. 내 운을 떨어뜨리는 반지 첫 번째, 과도하게 큰 보석 반지. 많은 분들이 보석 반지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착용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무분별하게 너무 과도하게 큰 반지를 착용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운을 튕겨버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풍수에서도 집안에 호랑이나 용의 그림이 너무 과도하면 오히려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호랑이나 용의 기운이 너무 과도하면 오히려 집안의 운을 역으로 잡아먹고 내가 그것의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처럼 반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반지를 착용하는 것은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고 좋은 기운을 상승시키지만 너무 과도하게 크고 거추장스러운 보석을 착용해버리면 오히려 그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인의 기운을 누르고 방해하며 내 좋은 기운을 역으로 튕겨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마디를 넘어설 정도의 엄청 큰 보석 반지가 있으시다면 이러한 반지를 매일 착용하고 다닐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매일 착용하시지 마시고 평상시에는 집안에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지가 있으시다면 특별한 날이나 중요한 날에 꺼내셔서 착용하시고 평상시에는 집에 고이 잘 보관해 두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반지 착용법 꼭 기억하시고요. 바로 두 번째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운을 떨어뜨리는 반지 두 번째, 뾰족하거나 날이 바짝 선 반지. 반지 중에서도 유독 뾰족하거나 날이 바짝 선 반지가 있는데요. 이런 반지는 오히려 기운을 흉하게 만들고 날카롭게 만들며 재물운과 건강운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반지를 자주 끼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입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바로 좋지 못한 기운의 징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지 중에서는 특히 살의 기운을 띠고 있는 반지가 있어서 주변 사람과의 다툼이나 분쟁, 송사 등에 휘말리게 할 수가 있고 원치 않는 소문이나 구설, 심하면은 재물상의 손해나 법적 재판 등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지요. 특히 보기만 해도 찔릴 것만 같은 날카롭게 날선 반지, 해골 모양의 반지, 보기만 해도 탁하고 어두침침한 기운이 느껴지는 반지 등은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드린 반지 종류를 착용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손가락에서 빼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가 이런 반지를 착용하고 있다면 꼭 말려주셔야겠죠. 오늘 내용 잘 들으시고 이런 반지 착용을 피하시는 것만으로도 내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운대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반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많은 개수의 반지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반지 손가락별로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모든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음양오행적으로 좋지 못한 발상입니다. 각 손가락별로 반지 착용의 효과를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재물운, 건강운, 관계운 등 반지를 끼는 손가락별로 높여주는 운의 종류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손가락에 반지를 끼겠다는 분들도 계신데 하지만 무엇이든 과한 것은 음양오행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음양오행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균형과 조화라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우리 전통 사상에서 강조하는 중용의 덕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각 기운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최상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허나 너무 많은 개수의 반지를 착용할 경우 오히려 내 기운을 분산시키고 약화시키며 상충되는 효과를 나타내기에 오히려 좋지 못합니다. 따라서 반지를 착용하는 개수는 한 손가락별로 2개를 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너무 많은 반지를 착용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뒷부분의 손가락별 반지 착용법을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 4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지 못한 반지 착용법 4번째. 고인이 되신 분의 반지. 네, 여러분들 모두 고인이 착용하던 반지를 물려받거나 유품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반지일 수도 있고 소중한 본가의 추억이 담긴 반지일 수도 있지만 그 반지가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 끼던 반지라면 서랍이나 유품함에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계속 착용하고 다닐 경우 오히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고인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고인이 착용하던 반지는 그분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내가 직접 착용하는 것보단 안방 서랍이나 유품함 등에 소중하게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반지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의 유품은 그 뜻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되 함부로 몸에 착용하거나 지니고 다니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설명드린 4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운을 높여주는 반지의 종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알려드릴 테니 나의 상황에 맞게 반지를 착용하신다면 재물운과 건강운 등 내가 원하는 운을 높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물운을 높여주는 반지. 풍수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금반지입니다. 부자들이 손가락에 꼭 착용하는 반지 종류 중 하나가 바로 금반지인데요. 금은 풍수학에서 재물운을 높여주는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몸에 항상 금을 지니고 다니는 것은 부족한 재물운이 보충되고 재물의 기운을 강하게 올려주게 되는데요. 특히나 사주에 금의 기운이 부족하시거나 평소 재물운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금반지를 착용하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금반지는 가격이 높다 보니 형편이 안 되시거나 금반지가 없으신 경우엔 고민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금반지를 대체하여 재물운을 보충시켜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장 풍수적으로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복주머니를 집안 현관이나 안방, 주방에 배치해 두시는 것입니다. 이때 복주머니에 50원 동전이나 귀금속, 쌀 한 줌 등을 넣으셔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 두시면 되는데요. 50원 동전에는 재물을 상징하는 쌀이 그려져 있어 복주머니에 넣어서 현관이나 주방에 보관하실 경우 재물운을 높여줍니다. 혹은 쌀 한 줌을 복주머니에 넣어서 주방 서랍이나 찬장에 보관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귀금속류를 복주머니에 넣어서 안방 서랍장에 보관해 두시면 마찬가지로 재물운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반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운을 올려주는 반지. 건강운에는 원석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과 기운이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때 원석에서 발산되는 에너지가 약해진 기운을 살려주고 조화를 이뤄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석의 크기가 너무 과하지 않게 꼭 신경 써서 착용해 주셔야 하고요. 적절한 크기의 원석 반지를 꺼내서 착용하시면 약해진 기운을 보충하고 건강운을 높여주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매매운과 계약운, 서류운에 관련된 반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새 부동산 매매가 잘 나가지 않아 전전긍긍 고민이신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이럴 때에 진주 반지를 착용해 보세요. 진주는 귀한 보석으로 그 자체로 신비스러운 에너지를 발산하여 일을 성사되도록 도와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잘 풀리지 않아 고민이시라면 진주 반지를 착용하시고 다니실 경우 매매가 이뤄지도록 도울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한 진주 반지는 사랑과 에너지를 모아주는 힘도 있기에 영업을 하시거나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께도 좋습니다. 또한 중요한 계약서나 서류를 작성하실 때 진주 반지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반지 착용해 보세요. 네, 이렇게 반지의 종류별 역할과 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반지를 착용하는 손가락 위치별 효과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내 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 잘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로 건강운과 장수운을 높여주기 위해선 반지를 어느 손가락에 착용해야 할까요? 바로 검지손가락입니다. 검지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실 경우 건강운과 장수운을 높여주는데요. 5손가락 중에서 검지손가락은 가장 기운이 강한 손가락에 속하므로 검지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신다면 건강운이 상승하고 부족한 기운이 보충되어 활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체력이 약한 분들이라면 꼭 이 손가락에 착용하시고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검지손가락에 반지 착용은 아주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좋은 착용법입니다. 건강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건강운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반지를 검지손가락에 끼우시고요. 두 번째로 명예운과 사회적 성취에 도움이 되는 반지 착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실 경우 사회적 성공과 사업적 성과, 명예운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수상학에서 엄지손가락은 힘과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엄지손가락은 나 자신을 가리킬 때 자주 쓰이는 손가락이기도 하며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굳센 의지, 결단력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엄지손가락이 길고 강할수록 리더십과 의지가 강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신다면 사회적 성공과 사업적 성과를 높여주며 의지와 결단력을 강하게 해줍니다. 무언가 굳세게 치고 나가야 한다거나 기세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에 엄지손가락에 반지 착용해 보세요. 용기가 필요한 일, 강하게 헤쳐나가야 할 일, 많은 책임을 짊어지신 분들께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매우 추천드립니다. 에너지를 융성하게 하며 추진력을 만들어주고 일이 잘 풀리는 성사의 기운도 잘 끌어들이게 됩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거나 시작하실 분, 가게를 새로 여시는 분, 큰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신 분, 강한 확신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재물운에 도움이 되는 손가락 위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중지손가락인데요. 중지손가락의 반지는 재물운과 재정의 기운을 높여줍니다. 손가락 중 가장 길고 중심을 잡아주는 중지손가락은 재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중지손가락의 반지를 착용하면 재물운이 상승하고 부족한 재정이 보충되어 재물의 기운이 높아지므로 재물운에 고민이시거나 부동산 매매나 투자를 앞두고 계신 분, 재정적인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이 착용하시면 특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운과 결혼운에 도움되는 손가락 위치는 어디일까요? 바로 약지손가락입니다. 우리가 약혼을 상징할 때 약지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죠. 약지손가락의 반지는 결혼운과 더불어 큰 범주에서 보았을 때 인간관계의 기운을 높여줍니다. 사랑과 인간관계의 운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약지손가락의 반지를 착용하신다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사랑의 기운이 상승하여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나 연애 중이신 분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착용하시면 좋겠죠. 일이 하신다면 원만한 관계와 더불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반지 착용법이니까요. 고려해 보시길 바라며 또한 약지손가락에 착용하면 신경 안정의 효과도 있어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감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의 반지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끼손가락의 반지는 창의성과 직감의 기운을 높여줍니다. 새끼손가락은 손가락 중 가장 작고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창의성과 직감, 영감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새끼손가락의 반지를 착용하면 창의성이 높아지고 직감이 강해져 예리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이나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착용하신다면 좋겠죠. 예민한 창의력과 직감력, 영감이 좋아져 예술 활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예민한 성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러한 점을 장점으로서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직감이 높아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효과적인 반지 착용법과 손가락 위치별 효과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잘못된 반지의 착용은 오히려 운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올바르게 반지를 착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늘 건강과 풍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